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험담하지 말라 하는 얘기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두 번째는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 세 번째, 험담의 얘기 믿지 말라. 네 번째, 용서하라. 다섯 번째, 충동을 억제하라. 이런 제목으로 험담을 피해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침묵. 입을 다물라.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은 동물하고 좀 달리 의사소통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정말 좋은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남에 대한 약점이든 남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을 계속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하면서 즐기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험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인데 그런 험담을 참 생활 속에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침묵하라. 침묵. 입을 무겁게 닫아버려라. 그래서 험담은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고 상대에게 전달할 때는 내 입이 그만큼 더러워지는 거다. 그래서 침묵하라. 남의 얘기, 상처 주는 얘기, 약점을 잡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제. 상대가 예를 들어서 험담을 하려고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A, B 둘이가 있는데 C 얘기를 한다든지 D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딱 나올 때는 빠르게 화제를 좀 돌려버려야 돼요. 전환을 해요. 이런 방법은 있죠. 축구 얘기라든지 스포츠, 축구, 경제 얘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정치 얘기해버리면 또 이거 서로 머리 아파. 그래서 건강, 날씨, 미세먼지, 등등, 추위 이런 쪽으로 화제를 빨리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본인이 뭔가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나는 항상 다른 얘기를 합니다. 축구 얘기를 하고, 스포츠 얘기를 하고, 날씨 얘기하고, 경제 얘기를 하고, 건강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화제를 전환시켜서 그 험담을 하려는 사람의 시초부터 막아야 한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믿지 말라.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들어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들어줄 때도 있지만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들은 믿음이 신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일단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진짜 그럴까? 이거 자꾸 듣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안 듣는 게 좋고 그 사람이 주로 험담을 한다 생각을 하면 믿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방법. 험담을 하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얘기, 그 상대에 대한 부분, 당신 불만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요구했던 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거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해주면 그 사람의 험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용서,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려는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데 없는 시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좋지 않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방법, 배려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지 이러면 그걸 풀고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낫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맞장구를 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더 덩달아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두 사람만의 어떤 부분이 그게 원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용서하고 배려하라 이렇게 일러주는 게 좋다. 다섯 번째, 충동을 이겨내야 된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좋은 얘기를 자꾸 전달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래 맞장구를 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충동적인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좋은 얘기만 해도 이 세상이 짧은 인생이고 짧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감정 좋지 않고 싸우려고 하고 그게 험담을 남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전달하다 보면 서로가 그게 이제 귀담아 들려요. 네. 제3자를 통해 또 듣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좋지 않은 그리고 내 앞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내 앞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나에 대한 험담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험담을 멈추자,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52번째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날리기. 현대사회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오늘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업무적인 거, 그 다음에 다른, 외곽적인 그런 부분. 그래도 가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유머, 웃으면서 즐겨라. 두 번째, 손을 활용하라. 세 번째, 자연과 접해라. 네 번째, 움직이고 행동하라. 다섯 번째, 향을 맡아보라 하는 이 5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저도 요즘 유튜브나 TV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짧게 보더라도 이제 동물들, 강아지, 주로 저는 이제 강아지들을 좀 많이 즐겨 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면서 그 표정, 정말 이게 행복해하는 그 표정들, 그런 걸 볼 때도 힐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또 푸는 방법이 스포츠를 보면서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배구 등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유머든 스포츠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보게 되면 엔돌핀이 좀 분비가 되면서 나의 호르몬, 스트레스의 젖산이라고 그러죠. 좋지 않은 거 이런 걸 좀 분비물을 빼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물들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힐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효과가 제 입장에서는 좀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특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해외, 유럽, 야구는 또 미국, 메이저리그 등등 해서 이렇게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두 번째, 손을 쓰라. 손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손이 차고 이런 느낌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 동작만 해도 많은 힐링이 돼요.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확 받을 때는 손 운동, 손을 돌려주고 깍지를 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만져주면서
손의 온도도 풀어주는 그런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손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들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거는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서로 이렇게 매만져주고 이런 운동만 하더라도 급성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좀 푸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연. 이거는 뭐 산책이라고 그래요. 좀 멀리 가지는 못해도, 뭐 멀리 가면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좋은 곳을 이렇게 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앞에 정원이나, 뭐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다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가면 뭐 디산이든, 조금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서요. 이렇게 돌아다 봐도 그 효과는 충분히 있더라. 예,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 이 스트레스를 받던 사우나를 가든지요, 음악을 좀 듣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를 한다든지,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뭐, 피자라든지, 뭐, 칼국수든, 아니면 뭐, 순대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좋다. 뭐 음악, 영화, 예,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갇혀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두운 곳에 그냥 혼자 고독을 뭐 즐긴다.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사색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겠죠. 방법은. 하지만 뭐 좋은 음악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음식이든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빠르다. 예,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남자든 여자든 5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향이, 냄새가 좀 납니다. 그거는 자연의 섭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향기를 좀 더 향을 더 진한 걸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향수도 많은 것을 선택할 때 내한테 본인들에게 맞는 향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레몬이나 이렇게 귤 쪽에 이런 냄새도 이렇게 맡으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좋은 거는 뭐 자연의 향을 뭐 소나무, 뭐 피스톤, 뭐 이런 등등 향을 맡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집에 있는 향수를 손에 뿌려서 이렇게 좀 맡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그러면 맡게 되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완화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제가 경험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날려야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예,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5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불평불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 다른 상대에 대한 불평불만도 하지만 스스로 본인 자신에 대한 불평불만도 합니다. 혼자서 독백처럼 해고처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불평불만이 많을수록 늘수록 내 삶에 있어서 발전적인 요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 먹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고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뒤죽박죽이다. 정상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불평불만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니 내년에도, 아니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곳이 계속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비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면, 자, 이것만 해결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고비가 없겠지. 힘든 일이 없겠지. 하지만 살아보면 그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비를 넘겨서 조금 이렇게 뭔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려움은 없겠다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자그마한 도전, 고비가 찾아옵니다. 예. 자, 그렇지만 항상 그런 고비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렵고 힘들어도 또 정리되고 이겨내고 시간이 뭐 정말 약처럼 보약처럼 이렇게 지나면서 반복되면서 그 안에는 경험이라는 게 축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살면 살수록 어찌 보면 단순히 살아야 되지만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게 현실이죠. 왜 그러냐? 사람과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때로는 허무하고 허탈하고 정말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정말 보람을 느끼고 함께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 일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자동차를 구매하면 그 설레임, 그리고 뭐 차에 그 나오는 새로운 신차 때 나오는 그 냄새,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냥 정해는 목적지가 없어도 드라이브로 그냥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첫 차의 설레임, 그리고 기대감,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좋아했고, 또 첫 차를 뽑았을 때는 그 기쁨이 더했죠. 자, 그런데 그 차마저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뭐 정비 공장을 가야 되고, 정비소로 가야 되고, 카 인테리어도 가야 되고, 정기 점검도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뭐 귀찮은 일들, 이걸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 일들, 또 경비도 비용도 지출이 되고, 또 뜻하지 않게 자동차가 펑크가 난다든지, 뭐 우연치 않게 차에 기스가 난다든지,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차를 뽑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작게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이게 뭐지? 때로 요즘은 뭐 경기에 따라서 기름 가격이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마다 전혀 기름 가격에 고민을 안 하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내려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면 좋으련만 때로는 우리도 기름 가격 인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 자동차를 하나를 구매함으로써 생기는 걱정 안 해도 돼야 일들이 또 더 늘어났던 거.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차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제조사가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 아니지. 선택은 내가 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차를 하나 예를 들어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 좋았던 것만 자꾸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운행을 해보고 이제 횟수가 키로수가 늘면 늘수록 내가 차에 대한 또 신경, 수리, 뭐 여러 가지 마모되는 장비에 대한 부분도 고쳐나가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이로운 게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나도 뭔가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불평불만 한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정말 10년 이상 노령이 되고 이러면 바꾸잖아요. 그죠? 바꾸고 신차를 또 구매도 하고 등등 해서 모든 일들이 딱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정해진
궤도대로 그렇게 가는 일은 잘 없더라. 때로는 뭐 궤도를 이탈해서 돌아서 가기도 하고 옆으로 좌회전 우회전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연잎이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온갖 혼잡하고 복잡하고 여러 일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엉키고 설키고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자유롭게 내가 불평불만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불평불만 인생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즐겁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54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많이 바쁘죠. 저도 열흘로 스케줄로 많이 좀 바빠서 요즘 녹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좀 바쁘긴 합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하는 이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테마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괴롭힘. 두 번째, 괴롭힘을 하고 나면 건강이 나빠진다. 세 번째는 타인.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나 먼저 돌봐야 된다. 이런 틀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화나고 짜증나고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고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건 짧은 순간, 잠깐인데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세상에는 어떤 나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나? 정말 나만 이 일이 잘 안 풀리나? 왜 나한테는 이런 불행이 자꾸 닥치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다치지? 건강이 왜 이렇게 좋지 않지? 이런 모든 거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 자꾸 번뇌하고 되뇌이다 보면 그게 결국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는 짧은데 가장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괴롭힐 때는 가장 치명적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절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나쁜 생각, 그런 습관을 제일 먼저 버려버려야 한다. 자,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괴롭힘.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첫 번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나를 자꾸 괴롭히다 보면 내 자신, 나에게 함부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관리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정말 나에게 영양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맞춰서 정확하게 내 몸에도 영양분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괴롭힘이 되고 나 자신을 막 함부로 하고 관리를 안 하게 되다 보면 그 다음 문제가 오는 적신호가 바로 건강입니다. 자, 이 건강이란 자체는 내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때로는 한때는 과음도 해보고 담배 흡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담배 흡연도 이제 끊은 지가 거의 꽤 오래되죠. 자, 이런 부분처럼 뭔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 따른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건 괴로움에서 해방이 되는 거, 건강을 지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괴롭힘에서 조금 벗어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챙겨 먹고 내가 챙겨서 운동하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나 자신이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원래 그렇잖아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올바른 온전한 상태의 정신, 건강을, 육체를 주셨는데 그 관리를 이제 내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정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스스로 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 내가 괴롭힘을 막고 나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된다. 자,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 남이 나를 함부로 한다. 이건 내가 내 스스로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주 잘 보좌하고 잘 관리하고 그러면 상대 또한 마찬가지로 나에게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애들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정말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 상대도 그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함부로 상대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려면 스스로 나에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타인에게도 정말 내가 봉사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은 내 자신이 풍부하고 가득 찼을 때 그 사랑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에게도 사랑도 전달을 줄 수 있고요.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스스로 괴롭히는 걸 하지 말라. 그리고 건강도 스스로 좀 챙겨야 한다. 그게 가능했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는 얘기 3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본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55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칭찬이 왜 필요한가? 필요한 칭찬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 칭찬을 또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솔선수범하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느꼈던 게 칭찬을 하고 잘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더 이렇게 독려를 하면 그 효과가 효율이 훨씬 뛰어나더라 하는 걸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칭찬을 먼저 하라. 먼저 칭찬을 하면 상대는 그 칭찬에 꼭 보답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칭찬을 하고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칭찬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칭찬의 의미를 더 잘 알고 그 일을 미리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칭찬을 해서 나한테 덕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칭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칭찬이 가장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칭찬을 하게 되면요 기분이 상대가 참 좋아집니다. 이렇게 정말 본인의 그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칭찬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엄청 상쾌하고 좋아집니다. 그걸 느낍니다.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억지로 아닌 걸 만들어서 칭찬을 하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부분이 보이고 하면 그 사람을 칭찬을 하게 되면 상대가 동기부여를 받고 더 상쾌해지면서 기분도 업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 그리고 본인이 뭔가 목표했던 걸 더 신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대가 모르는 부분을 칭찬을 하라. 상대. 그러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사회생활의 친구든 누구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꼭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찾아서 그 장점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런 본인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큰 그런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가 더 잘 되라는 의미의 칭찬과 함께 덕담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보는. 자꾸 이렇게 상대를 자꾸 단점을 찾다 보면 험담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점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장점을 찾아라는, 상대의 장점. 그래요. 마음에 안 들고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경영을 하다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수의 직원들이 있을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를 가졌는데 그 결과치가 그렇게 안 나온다면. 그렇지만 그 단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 그런데 장점은 한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 단점을 많이 보이는데 그걸 접어두고 장점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 장점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은 좀 처지고 떨어지지만 그 친구는 출근 시간, 겉면 성실한 거, 업무는 좀 처지더라도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칭찬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출근, 그리고 회사의 어떤 믿음, 이런 거를 그 친구가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칭찬이 정말 그 사람의 변화, 조금씩 업무의 능력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본인의 노력, 이런 경험으로. 근데 그 장점을 보면서 정말 성실하다. 출퇴근 하나는 칼이다. 잘 지킨다. 약속을.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정말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칭찬을 하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변화, 즐거움도 있지만 나도 즐거워요. 내가 즐겁다.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함께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정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 공부도 읽고 이렇게 했을 때 약속을 하고 해서 그 결과치에 도달되면 정말 잘했다. 너는 할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할 줄 알았어. 이런 칭찬에 정말 자녀든 상대는 너무너무 본인이 뭔가 약속을 지켰다, 이루어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기쁨도 있지만 얘기했던 본인도 더더욱 기뻐지는 거고. 그래서 칭찬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기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